이마트 하면 이미지가 어떠냐고 왜 여쭤봤냐면 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마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죠. 하지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서 귀한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 8년 사귄 여자친구. 이마트는 네, 8년 사귄 여자친구다. 항상 이제 만나면 편하고 좋고 이제 그런데 네. 그 여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집에 놀러 와. 나 김치찌개 잘하니까 김치찌개 해줄게. 나 피코크도 준비해놨어. 피코크 준비해놨어. 근데 그것도 8년을 먹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 좀 없나? 그래서 약간 후순위가 된 거지. 주말에 뭐 어디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 찾는. 뭐 할 일 없을 때, 할 거 없을 때 가는. 후순위로 간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해요. 네. 온라인에서. 네네네. 그러면 이마트는 어차피 이따가 찾아보면 되고 네. 어디 좀 더 싸고 신상품이 없나 막 찾아보다가 네. 적당한 게 없네 그러면 그래 이마트 들어가서 이마트는 가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전부터 알아보다가 전날까지 못 찾으면 이마트 간다. 거기다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 네. 그래서 이마트는 몇 년 전부터 지나가다가 뭐 이마트 사거리 뭐 있으니까 약간 귀한 줄을 모르고 있지만 이게 또 공기의 고마움처럼 당장 우리나라에서 이마트가 없어지면 불편한 거는 우리예요. 홈플러스 가면 되죠. 왜 이래? 그러면서 이마트 밑에 계열사로는 네. ssg.com, 쓱, 네. 그다음에 신세계푸드, 그다음에 이마트24, 네. 그다음에 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 프라퍼티는 뭐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사업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타필드 고양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하려면 시행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신세계 건설. 네. 그다음에 조선호텔도 역시 이마트 계열사로 분류가 돼 있죠. 조선호텔도 이마트 계열이에요? 예. 어쩐지 조선호텔 김치가 이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예. 또 어마어마한 계열사 하나가 스타벅스 코리아잖아요. 조선호텔 베이커리에서 스타벅스에다가 이 빵 같은 거 이제 납품하잖아요. 그렇구나. 스타벅스도 여기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요 신세계에서 50% 지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그룹 다 지금 현재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삼각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네.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3대 계열사 이마트하고 ssg.com, 신세계푸드 세 개를 봤을 때 이마트가 내수 86.1%. 내수.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뭐 피코크도 아까 뭐 네. 비엔남도 수출하고 하는데 그가 그래봤자 0.2%.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가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6%. 그다음에 ssg.com 쓱 네. 여기가 5%밖에 안 돼요. 쓱을 그렇게 쓰는데도 그렇게 밀어 제끼는데도 매출 비중이 5.3%.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은 인프라하고 마케팅을 서포트를 해주는데도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5.3%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 정영진 회장이 약간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마트는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네. 여전히 쓱이 5%밖에 안 되는구나.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그다음에 최근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새벽 배송이잖아요. 당일 네. 배송, 새벽 배송. 햇별 배송은 저기 거잖아요.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죠. 새벽 새벽 배송. 네. 지금 또 이러면서 마켓컬리 홍보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그거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와 내가 10조가 넘게 파는데 마켓컬리랑 싸운다는 게 그렇죠. 근데 못 이기고 있다는 게 정말 게릴라전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이재용, 그다음에 신세계는 정용진 있잖아요. 둘이 이제 사촌간이에요. 네. 둘이 나이도 또 동갑이야. 68년생. 네네. 그다음에 둘이 고등학교까지 또 같은 동문이에요. 경복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또 서울대 동문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재용은 동양사학과, 네. 정용진은 서양사학과. 진짜요? 야,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의 사촌이야 거의. 그러네. 이재용은 수출. 그렇죠. 정용진은 내수.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예요.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귀족들이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돈으로 뭘 벌 거요? 문화인류학과, 철학과, 사학과 이런 게 귀족 학문이에요. 저거 공부해서 뭐 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저기서 이제 쓸 수 있겠죠. 예. 인맥 닦고 이제 어떤 집안에 이제 이런 거
배터리 전원 부족. 아니. 그러면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네. 뭐 MBA나 이제 대학원에서 또 경제학을 하는 거지만 고고학 이런 거. 고고학지, 고고미술사학과 이거 완전 그 유럽 성에 사는 귀족들의 학문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적인 세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리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부에서 뭐 통계학과 경제학과는 천박하다는 거지. 그런 게 무슨 학문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박해. 신사임당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천박하게 가는 거죠. 저는 정용진 씨의 외할아버지, 이재용 씨의 친할아버지가 이제 이병철 회장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이 CJ도 여기 CJ도 예. 그러니까 이병철 씨 가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대한민국 그룹을 그냥 다 갖고 있잖아요. 휘어잡고 진짜 그 가문만 있어도 대한민국 먹고 살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삼성전자, 뭐 신세계 먹는 거, 뭐 방송, 문화, 뭐 엔터 다 먹고 영화, 뭐 완전히 진짜 이병철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분도 그 서울대 서영사학과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트랜스퍼를 해서 미국 브라운대로 유학 가서 거기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브라운대가 그거죠, 아이비리그죠. 아이비죠. 네. 재벌집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어떤 연예인 부인을 맞아서 고현정 씨하고 결혼했다가 애 둘을 낳고 이제 10년 만에 이혼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플루티스트하고 재혼을 해서 다시 또 쌍둥이를 낳아서 현재 4아이를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까만색 우산으로 이렇게 팡팡팡 우산 결혼식에서 비 한 방울도 안 맞게. 아니요 사진 못 찍게. 사진 못 찍게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산 가지고 쫙 막았던 거. 우리 같으면 뭐 어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누가 찍어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심지어 저는 찍어서 내보내고 있죠. 야, 또 초반부터 현타 세게 오네.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싶어가지고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거야. 저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가치관이 가치관이 달라. 누가 보면 어쩌려고 혹은 누가 보는 게 싫어 이거고 우리는 누구라도 좀 보면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구라도 제발. 보겠지. 우리 보면은 뭐 1등이고 10등이고 유튜브 보면 다 그렇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이러고 이러는데 그게 누가 볼까봐. 그 뒤로 지금까지는 미등기 임원이지만 총괄 부회장 어차피 대주주니까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총괄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보드 이사회 그 등기 임원에서 빠져나오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도 배우고 더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SNS도 이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대표이사나 임원은 다 계약직이잖아요. 요즘에 3년짜리 뭐 그리고 또 중간에 임총 열어가지고 회의만 걸리면 그냥 바로 그날로 집에 가야 가는 거죠. 이 부회장은 일단 법적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면 뭐 횡배 일어나면 법인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닥 상장사에 좀 약간 명동 사채 많이 쓰고 이제 그 종이 장사들이 장악한. 그러니까 회사 매출보다 증자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 보면 부회장이 꼭 한 명씩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명동에서 이제 이 꽂아놓은 낙하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이사는 있어도 부회장을 사람들이 이제 탁 막 이러는 경우가 많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이 코스닥 업계에서 많이 쓰게 된 이유도 이렇게 정용진 씨 같이 뭔가 실세인데 보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 일도 하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어떤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차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FI를 끼고 있어서 자기가 이제 지분도 마음대로 대주주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명의의 지분이 아니라 이제 FI들이랑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위임장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표결 행사할 수 표결은 있는 내 맘대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회장이에요, 그야말로. 남의 돈 가지고 하는 또 회장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인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뭐 금융사의 임원 생활을 벌써 10년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증권사도 있었지, 그 다음에 자문사도 있었지, 그다음 지금 전략 자문하는 컨설팅사도 있지 이러니까 가끔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저도 근처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에서 내 증권 계좌를
조회하려고 증권사에 공문을 보냈나 봐.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키움증권, 하나대투 뭐 몇 개 있었는데 증권 계좌가 네. 그 회사에서 내 계좌 정보를 남부지검에 제공했습니다라고 나한테 네. 통보 사실 확인서를 보냈더라고. 아이, 무죄죠. 다 까졌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검찰에서 마이너스 30%막 이런 거 보고 회사 일 열심히 했구나. 자기 계좌를 돌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진짜 까방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그랬을 남부지검에서 다 뒤져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불쌍해서 하여튼 네. 참고인이 보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네.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회사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전략 네. 지배구조 뭐 그러니까 회사. 이제 그 회사 지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아니 저래도 만약에 그런 뭐죠? 지금 한진칼처럼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의결권 대리인 이런 건데 그럼 그거 이거 문의가 들어왔어? 그럼 사야겠다. 그럴 수 있지. 그쵸. 그래서 그 IR 하는 회사들 한번 다 그 대형 IR사들 네네. 조사받았잖아요. 왜냐면 어디 갔어요 갑자기? 갑자기 날르는 줄 알았지. 검찰 얘기 나와서 튀는 줄 알았지. 아니야. 이분이 진짜 정용진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은 네.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를 20년 전에 한국에 들여온 거. 그 다음에 테슬라 국내 1호 매장을 스타필드 하남에다가 유치한 거. 그야말로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물론 어떤 재벌이나 공과 과가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스타벅스를 20년 전에 한국에 갖고 온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테슬라 국내 1호 매장 가져온 거, 이거는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정용진이 아니고서는 네. 하기 힘든 어떤 쓱이라고 했잖아. SSG도.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잘 그만큼 홍보 효과는 근데 그냥 하여튼 쓱 왔다 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테슬라도 1호 매장을 신세계에서 가져왔구나. 네. 이마트에서 스타필드 하남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고 좀 이렇게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스타벅스도 20년 전에. 너무 세련됐다, 대단해요. 오빠. 또 시작이야. 신사임당이 좀 또 지금 약간 아니야. 예 로맨스 스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신사임당이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넘어가시죠. 시장에 좀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잘 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대세가 될 거라는 것도 업계의 다른 이제 대형마트나 유통사보다는 빨리 지각을 했어요. SSG 그렇게 많이 그룹 차원에서 밀었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마트 전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3%. 이건 참패 수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마트 24 네. 어때요? 저는 이마트 편의점. 24가 편의점 중에서 월등하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깔끔해요. 안에 진짜 들어가면. 깔끔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편의점은 24시간 안 하면 막 그 페널티 먹이고 이러잖아요. 네. 여기는 24시간 영업 의무화하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하고 알아서 하시라 점주가. 그다음에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가는 게 아니라 네. 고정 월납금 방식으로 얼마 딱 이제 산악금 받는구나. 예. 그죠. 택시처럼 네. 이제 산악금을 받는 방식으로 네.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차별화돼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팔면 다 가져가라 이거야. 우리는 네, 일정한 네, 네. 금액만 가져간다. 그다음에 점주 자녀한테 학자금 지원하겠다는 이것도 진짜요? 파격적인 예. 아니 점주 자녀한테 학자금 지원한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거의 직원처럼 다루네. 그러니까요. 네. 예. 직원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식보다 이거지. 예.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여기 좀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이마트 주식 11만 원에 물려 있으시다고. 11만 원이면 지금 가격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한 3% 되는. 마이너스 3%는 물렸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정용진 부회장의 평균 단가가 14만 원입니다. 이게 3% 정도면 아직 이빨이 별로 안 들어간. 안 들어갔네. 한 20% 정도 들어가면 이빨이 딱 박혀가지고 한 90% 물리면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야 그거. 신사임당이 쓰는 어휘가 이빨이 물린다, 뭐 네. 기본빵 이런 거죠. 그렇죠. 신사임당하고 좀 안 어울리는
우아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본빵은 뭔가요?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가면 주는 그 식전빵 얘기하는 건가요? 기본빵. 내가 만약에 이마트 직원이면 우리 회사 대주주이자 부회장하고 인스타 친구 맺기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내 사생활 너무 불편하죠. 근데 실제 저 페북 그것 때문에 접었잖아요. 그때 한국경제TV에서 막 직원들도 페북 막 하라고 할 때 막 추천 친구에 사장님 떠 있고 막 송재조 떠 있고 송재조 대표님 이렇게 웃으면서 이러고 있고 그런 거 다 뭣도 모르고 나 친구 추가했다가 페북에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그거 보고서는 야 내가 페북 보니까 말이지 주원규 PD가 요즘 시간이 많은가 봐. 시청률은 떨어지는데 아주 그냥 신나서 다니더라. 얘기 한마디 하면 팀장이 불러가지고 어쨌든 근데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이 그 정영진 부회장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서 소통도 많이 한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좀 이게 없는 거지. 스타필드 하남이면 하남 현지인 채용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1,500명이다. 이렇게 소외계층은 또 우리가 특별하게 더 이제 채용한다. 뭐 미숙년 계약직 일자리는 지역 우선 혹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채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배려 차원의 경영을 신세계 그룹까지 이제 다 우리는 통틀어서 협력 추진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정부에서 굉장히 이런 그 에디튜드가 기업인들한테도 필요하다. 한국 재벌들도 좀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아했었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호프데이도 여러분 호프데이 아시죠? 저 단어 제일 안 좋아해요. 내가 진짜 싫어해요.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CEO들이나 뭐 기업의 어떤 임원들이 야 호프데이 한번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말이야. 저고리 먹고. 저 그거 되게 싫어요. 허심탄회 이런 나도 거. 싫어요. 그거 다 불하잖아요. 회사에서 국장님이 자 오늘 다 호프데이 합니다. 올 사람만 오세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올 사람만 오래. 소통하자 그러는데 사내 메신저로 그런 거 날라오면 호프데이 한다고 막 사장이나 막 임원이나 본부장이 막 한잔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한잔 하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되면 그 대표나 본부장이나 국장이 누구랑 얘기 제일 많이 했는지 누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가 또 다 육두품 막 이걸로 분류가 돼서 돌아다녀요. 이게 정치의 현장이죠. 그게 어떤 부장급 이상에서는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의미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엄청난 사랑에 빠진 그 연애하는 그 연인들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보잖아요. 의미 부여 놀이. 거의 의미 부여의 현장이에요. 거기 그런 호프데이는 보통 토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불편하죠. 허심탄회 이런 단어 진짜 제일 싫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혜택을 많이 받은 쪽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뭐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은 이제 국회 공무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금융사, 외국계 증권사, 그 다음에 여기 한국경제, 그 다음에 신문사, 다시 금융사 옮겨다니는 동안 한 7군데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공채를 안 거치고 특채로 그냥 슬그머니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회식할 때도 저는 항상 사장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특별히 고기를 굽거나 뭐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사장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많은 고기를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사장님 자리 비우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당산동. 아니 남한산성. 남한산성이요? 남한산성 자주 갔었어요. 남한산성에서 아니지 행주산성이지. 행주산성. 일산 가는데. 행주산성 오리고기 나 제일 싫어. 거기서 족구 한번 하자 이런 거 나 제일 싫어 진짜. 진짜 여의도나 영등포 근처에 있는 모든 회사는 약간 윗사람이 자기 월말 돼서 법인카드 한도 남았거나 했을 때 마치 직원들 위하는 것처럼 행주산성 한번 갈까 오늘 오랜만에 좋지 가서 장어하고 오리 하나 먹고 족구나 한번 할까?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뭐 기사 읽고 이러니까 해지고 밤 9시 돼서 술 한잔 건강하게 취해가지고 오늘 즐거웠지? 다음에 또 오고 싶으면 얘기해. 그럼 슉 가면 우리는 그때 행주산성에서 버스를 어디 뭐 정류장 찾고 그때 뭐 구글 맵이 있어 뭐가 있어. 헤매 다니다가 하여튼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호프데이를 했다.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호프데이의 단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호프데이의 어떤 그 미스 유즈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기업 이상하게 대한민국 기업에만 들어오면 다 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꼭 호프데이나 그럴 때 보면 꼭 한번 과음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약간 작심 발언하는. 약간 그 무한상사에서 박명수 상추를 유재석 따대기 술 잘못 먹고 꼭 야유회가 그럼 꼭 네.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허심탄회한 사람들이 있어. 그거 한 20년 가요. 그 사람 직장 옮겨도 거기서 사람들도 다 알아. 여러분 그런 한 명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회식이나 호프데이는 조심하세요. 호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 먹어. 그래가지고 호프 3,000원짜리를 그걸 뭘 먹겠다고 거기서 실수를 해. 위험한. 그리고 거기서 입 바른 소리 잘못했다가 맞아. 반조직자로 분류돼가지고 승진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부장님 발 씻겨주는 사람을 봤대. 누구 부장님 발 씻겨주는 사람 누구야? 나 미치겠다 진짜. 와 저 회사 레전드다. 와. 아니 거기 어디 무슨 종교 단체 아니야? 부장님 세족식을 줬다는 거야? 아니 부장님이 뭐 예수님이에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출세하시겠다. 그분 임원까진 가겠다. 내가 봤을 때 등기 임원은 몰라도 그냥 마이갈이라도 이사 타이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발 씻겨주는 거는 세족식. 그렇죠. 그 부장님이 라인 제대로 잡은 부장님이셨나 보네. 그러네요. 여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마트로 돌아와서 정용진 씨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용진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신세계 이마트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한국판 스타벅스의 신화를 이분이 만들었죠. 해외 여행 가서 그 시애틀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스타벅스 1호점에서 사진 찍고 막 보면서 과연 이 시퍼런색의 그 인어공주 짝퉁 같은 얼굴의 그 로고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나. 2001년도에 본인이 직접 스타벅스 본사 설득해가지고 50억 공동 출자해서 자본금 100억으로 스타벅스를 2001년도에 한국에 들여왔어요. 월드컵 하기도 전에. 2001년도. Y2K 바이러스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와 대박이다. 대단하죠.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이 1조 5,224억 원. 50억 가지고 들여와가지고. 그렇잖아요. 50억 가지고 들어온 거 맞아요? 50억 해서 100억 자본금으로 세워가지고. 근데 매출이 1조 5,200억. 그 다음에 당연히 1위인데요. 2위가 투썸플레이스거든요. 매출 2,700억 원. 거의 완전 넘사네. 완전 개 넘사. 5배가 아니잖아요. 5배가 더 되지 않나? 더 되네. 6배. 와. 개 넘사벽. 그 다음에 3위가 이디야인데 2,000억 원. 2, 3위는 비슷하고 1위가 넘사네. 완전.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그 맥도날드만 해도 사람들이 막 이거 먹으면 미국에 온 것 같아 막 이럴 때 스타벅스를 들어와서 그것도 2대 앞에다가 1호점 여기 누가 얘기하셨어요. 2대 앞에. 거기 막 그때 지금 블루보틀급으로 막 줄 서서 사람들 먹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하여튼 저도 시애틀 가서 그 스타벅스 1호점 갔거든요.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더 잘해놨어. 한국이 더 잘 돼 있고 더 깨끗한.